미국 뉴욕 증시는 지난달 고용 상황이 악화되자 경기 부양 조치 가능성이 커지며 다우지수가 11,000선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연봉이 1억 원 이상인 고액 급여자가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만한 경영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나흥찬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신한금융 사태와 금융감독원의 자신에 대한 중징계 방침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하는 일반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코스피 수익률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펀드 환매 속에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빠르게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김종수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1900선에 올랐다가 후반부에 좀 주춤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금요일 우리 증시는 이틀 연속 약보합권에 머무는 모습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좀 지지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8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장중에는 매도를 하다가 시간의 거래에서 블록될 물량이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중국 증시가 일주일 정도 휴장을 했다가 개장을 했는데 3% 넘게 오르면서 우리 증시 그나마 좀 하락하는 부분을 많이 만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 마감지수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증시에서는 코스피가 하락하고 코스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전자전기업종에서 외국인들은 매도를 기록했고요. 건설업종에서 매수가 조금씩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좀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공방이 치열했는데 0.1% 속도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에서는 엔화가 또 문제가 됐습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주들이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고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 일주일 정도 국경절 연휴를 마치고 개장을 했는데 3% 넘게 올랐습니다. 무디스가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소식을 밝히면서 이게 또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조금 엇갈렸습니다. 이틀 연속 혼조세가 나왔습니다. 고용지표가 좀 불안하게 나왔지만 또 그만큼 위기가 있다. 앞으로 또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그리고 또 나스닥 지수 모두 좀 약보합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인 이하긴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11,000선이라는 의미 있는 선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악재가 나왔는데 이게 또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고용 사정 악화가 미국 주식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11월 FOMC에서 경기 부양 조치 발표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다우지수는 5월 3일 이후 5개월 만에 11,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8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57.90포인트 오른 11,006.48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7.09포인트 상승한 1,165.15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2,401.91로 18.2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다우 지수는 연중 고점과 불과 1.8% 차이로 다가섰습니다. 이날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은 고용지표의 악화였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9월 한 달간 9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4개월 연속 고용 감소세입니다. 실업률은 구직 포기자들이 늘어나면서 9.6%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는 9월 중 6만 4천 개가 증가해 8월의 증가 규모 9만 3천 개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 고용 통계는 다음 달 2, 3일 열리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전에 나오는 마지막 통계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채권 매입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11월에 중간 선거를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은 선거가 나온 이후에는 또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만큼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기사들을 이곳 언론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선거가 지나면 주가가 오른다는 내용입니다. 선거 랠리를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10일 경제 성장이 불안정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부채도 많지만 주가는 오를 것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1940년대 이후 17번의 역대 중간선거 200일 이후 주가는 평균 18% 상승했다는 분석을 실었습니다. 또 대통령의 임기별로 볼 때도 3년차가 평균 12%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해 가장 높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이 임기 3년차입니다. 이 같은 주가 상승의 한 이유로 3년차 대통령은 재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개혁보다는 안정, 시장 친화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해석도 곁들였습니다. 네, 지난주에 미국 시장에서는 알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영향으로 산업재 관련 주가가 강세를 또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기업 실적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구글이라든지 인텔, JP 모건 체이스 만만치 않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지난주 알코아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3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JP 모건 체이스, 인텔, GE 등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우선 기술업종의 대표 주자인 인텔은 12일 주당 50센트의 3분기 순이익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3센트는 물론 올 2분기 43센트보다도 높은 것입니다. 13일 JP 모건 체이스도 주당 88센트의 순이익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3분기 82센트는 물론 지난 2분기의 67센트를 웃도는 좋은 실적입니다. 또 14일과 15일 실적을 발표하는 구글과 GE 역시 괜찮은 성적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톰슨 로이터의 조사에 따르면 S&P 500 기업의 3분기 순이익은 지난해에 비해 24%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에는 미국 시장에서 별다른 경제 지표 발표가 없습니다. 하지만 화요일부터 FOMC 의사록 공개 등 여러 가지 지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확한 일정 좀 소개해 주시죠. 네네. 월요일인 12일은 이곳의 미국의 국경일인 콜럼버스 데이입니다. 따라서 경제 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개장을 합니다. 12일에는 미국 연준의 지난 9월 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양적 완화와 관련해 FRB의 견해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14일에는 8월 무역 수지가 발표됩니다. 적자 규모는 전월보다 많은 441억에서 44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14일과 15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등 물가지표들이 발표됩니다. 이들 물가지표들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양적 완화의 또 다른 근거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상품 시장 쪽도 살펴봐야 되겠죠. 주중에 좀 조정을 받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지만 상승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평가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금값과 관련해서도 이 상승 기조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감되는지도 전해주시죠. 네네. 지난주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주식시장의 반등과 달러화 약세가 투자 심리를 회복시켰습니다. 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2월 인도분 가격이 배럴당 전일보다 99센트 상승한 82.6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국제유가는 지난주에 1.3% 상승했습니다. 12월 금값은 전 거래일 대비 온스당 9.4달러, 0.67% 오른 1353.4.3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인 이하긴 기자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의 SN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의 조재석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1900선 지지에는 실패를 했는데 일단은 1900선을 돌파했다는 거에 대한 그런 의미를 좀 부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할까요? 예, 이번 주도 지금 지난주에 국내 증시 6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이제 19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이 1900선 돌파한 게 2007년 12월 이후 약 거의 2년 10개월, 3수 만에 이렇게 장중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금융위기 수준을 극복하고 네. 그 증시의 황금기였던 2007년을 뭐 다시 한번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낙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뭐 계속 말씀드리면 이 상승세는 그 뭐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유동성인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있고요. 또 예상치 못했던 일본이 제로금리를 낮추고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증시가 상승을 했고 특히 이제 아시아 시장으로 그 주식과 채권 시장으로 글로벌 자금들이 몰리면서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과 또한 그런 희망 섞인 낙관론이 지난주에 미국 증시에서도 고용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FRB가 양적 완화 정책의 명분이 되지 않느냐 하는 네.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11,000원 회복한 것처럼 일단 투자 심리 회복과 유동성은 여전히 뭐 좋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들도 뭐 주간 단위로 봤을 때에도 매수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에 발맞춰서 투자 전략을 또 어떻게 짜나가야 될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예. 네. 좀, 시장은 이제 외국인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이 사는 업종에 좀 관심을 좀 계속 이렇게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외국인이 많이 샀는데 앞으로 더 살 거냐. 이런 좀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한 2년간의 아시아를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들이고 있는 게 지난 2005년과 2007년에 산 것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올해 9월까지요. 아시아 이머징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약 한 920억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금 중에서 작년과 올해까지만 약 한 40%에 육박하는 370억 달러가 유입됐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 한국 시장에 약 14조 원 정도에 올해 샀는데 그 중에서도 약 2달 동안 거기에 40%에 가까운 6조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그런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유입은 더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간에 나오는 이야기를 또 분석을 해보면은 과연 이 들어오는 외국인들 자금이 단기냐 중기냐 예.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에 과거에는 사실 미국계, 영국계 이런 자금이 많았는데 최근에 아까 그 자료에 의하면은 이제 뭐 룩셈부르크나 뭐 이런 네덜란드 이런 유럽계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조세 회피 지역의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단기성 해지 자금이 아니느냐 이런 우려감도 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최근에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보면은 일본 자금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중국계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많이 다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 해지 자금들이 뭐 일시에 나가서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이 외국계 자금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저희가 짜봐야 되겠죠. 예. 오르고 있을 때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오를 때 좀 매도를 해야 되느냐 뭐 기본적인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요즘 이제 1900선 넘어가면서 사실 좀 고민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유동성으로만 오르기 때문에 유동성만 보면 더 오를 것 같은데 지난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것처럼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주가에 반영이 돼 있고요. 또한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빠진 것처럼 이 3분기 실적은 좋지만 4분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예상치가 나오면서 지금 IT 업황에 안 좋은 것처럼 이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최근에는 사실 많이 오른 업종보다는 안 오른 업종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작년과 올해 통틀어서 보면 한 4배, 5배 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좀 피하시고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점 대비 한 50% 오른 종목들. 따라서 그런 업종으로 지금은 유동성에 넘치는 효과를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좀 많이 오르지 못했던 업종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 업종 내에서도 이미 출발을 시작했거나 아예 출발도 못한 그런 업종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계업종과 그리고 또 금융업종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지난주에 보면은 언론에서 전혀 조명을 안 받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이나 기계업종이 많이 올랐습니다. 말이 많은 자동차,
뭐 화학, IT 이런 쪽들은 안 오르고 있고요. 네. 뭐 특히 이제 비싼 주식은 펀드에서 집중적으로 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보다는 그런 같은 건설주들 중에서도 뭐 계룡건설이나 한라건설처럼 네. 실적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도매금으로 같이 많이 네. 빠졌었고요. 특히 아까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사실 수주 실적이 굉장히 많아서 금융위기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네. 했고 이제 전방 산업인 자동차 나 조선이 이제 지금 회복을 하고 특히 전기전자 산업이 회복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보면 약간 중소형주로 관심을 못 받던 종목들 뭐 예를 들면 이제 대형주는 두산 인프라 코어가 있지만은 네. 중소형주는 뭐 한국정밀기계, SNTC, 뭐 NK, 뭐 진성TC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뭐 주봉을 살펴보시면 그런 종목들은 아직도 반값입니다. 2007년에.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을 두시는 게 뭐 앞으로 혹시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좀 덜 타격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업종 내에서도 뭐 1등주를 한번 사봐야 되냐, 2등주를 사봐야 되냐, 그런 논리를 가지고도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1등 주식들은 사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면서 이제 부품주 올랐고, 네. 자동차, 현대차 많이 올랐지만 지금 기관들은 뭐 한 400만 주 정도 지금 2달간 많이 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이제 집중 매도 종목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2등 주식이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아직 손때가 묻지 않은 종목들. 네.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이제 거의 다 팔고 매수에 별로 없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특히 이제 환율이 급격하게 지금 1,100원대까지 이렇게 초반까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 환율이 여기서 더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 아무래도 지수 상승에는 조금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약간 안정성 있는 종목을 지금은 택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투자 주체별로 이 추구하는 업종, 그 업종 내에서도 종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예. 그에 따른 수익률도 조금 편차가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냐, 기관이냐, 어느 한쪽을 쭉 따라간다면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지금은 뭐 기관들이 조금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차피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관들의 뭐 투신이나 운용사 이런 쪽들은 사실 좀 약간 단기적인 모멘텀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지난주에 샀었는데 보면 이번 주에 또 다 팔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 업종을 좀 조정 시에 사면은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다시 또 사줍니다. 네. 따라서 그런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매수 시기에 대한 질문 상당히 좀 민감하기는 합니다. 네. 일단 금요일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주 초가 나을까요? 주 후반부가 나을까요? 매수 시점은 주 후반부가 좀 낫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900선이라는 게 이미 지수에 대한 부분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네. 좀 돼 있고 외국인만에 의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유동성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은 네. 중기 상승 추세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1900선이라는 안착이 주시가 좀 필요하고 확인이 필요하고요. 네. 또한 실적에 대한 것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 초반보다는 오히려 주 후반. 만약에 주 초반에 상승을 하면 1900선이 넘어가면은 네. 여전히 아직은 좀 현금 비중을 더 확보를 해 놓는 게 네. 저는 오히려 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현금 비중 어느 정도가 가장 지금 현실적일까요? 뭐 네. 주식 비중이 한 80에서 90% 이상 다 지금 하고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네. 이제 1900선이 넘어가서 만약 1920선 이 정도 가고 하면은 네. 이제 현금 비중을 한 40% 선까지 제가 보기에는 한 30에서 40%까지 좀 늘려놓고서 좀 추세를 좀 관찰하시는 게 좀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오를 때 1900선을 넘었을 때는 현금 비중을 한 40% 정도로 좀 조정을 해라. 예, 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수익을 좀 거둘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까요? 예, 오늘은 뭐 제가 오늘 기계업종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거기서 대표적으로 한국정밀기계라는 주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한국정밀기계가 이제 상장이 될 때 36,000원에 상방이 돼서요. 네. 주가가 한 7만 원 선까지 갔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위기 이후에 전방산업인 조선업과 그런 단조업 이런 쪽들이 좀 안 좋으면서 주가가 뭐 3만 원 선, 뭐 2만 원대 중반까지 빠졌었습니다. 근데 이 한국 정밀기계가 보면 한 10m에서 40m에 달하는 그런 뭐 CNC 머신이라든지 이런 대형 공작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대형 선박의 프로펠러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데요. 이 회사가
그 중형 기계 분야에서는 현대유아하고 두산인프라코아 이런 쪽하고 이제 경쟁 관계인데 네. 이 대형 공작 기계 분야에서는 이 한국정밀기계가 뭐 시장 점유율 1위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기술력도 아주 뛰어나서 네. 일본의 미쓰비시나 도시바에 오히려 공작 기계를 수출하고 있을 네. 정도로 아주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입니다. 근데 2008년 이후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가 네.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수익률 게임 양상으로 조금 뭐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연속 3일간 뭐 한 10만 주씩 사들여서 거의 30만 주 가까이 좀 사들였고요. 네. 그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트에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게 지금 최근에 거래가 이렇게 급증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가 급증세를 하고 있는 게 상반기에만 한국정밀기계가 한 150억 정도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네. 작년에 306억이었는데 올해 150억이면은 작년과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까 도매금으로 빠졌던 종목이고요. 따라서 최근에 좀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부담이 좀 있지만은 이 주봉으로 보면은 여전히 주가는 네. 뭐 한 고가가 74,000원, 뭐 네. 7만 원 갔다가 지금 32,150원이기 때문에 아직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요. 네. 따라서 매수 시점은 지난주에 지금 32,150원 끝났는데 뭐 32,000원 근처에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손절매 가격은 5일선 가격인 뭐 한 3만 원 근처가 손절매 가격으로 정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지난 3월에 대량 거래가 있었던 이 36,000원 수준을 1차적인 목표가를 이렇게 좀 정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면은 앞에서 좀 많이 하락했던 부분을 한번 살펴보니까 거래량이 그다지 많지도 않았는데 예. 좀 이렇게 많이 내려갔어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좀 매물대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실 거래가 없으면서 네. 빠졌기 때문에 네. 특별히 지금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따라서 매물대가 크게 없고요. 네. 이제 일단 대량 거래가 이루어졌던 그 시점이 매물대가 될 수가 그렇죠. 있는데 네. 그 1차적인 매물 시점이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이 3월에 대량 거래 터졌던 이 36,700원대가 네. 거래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없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지금 뭐 매물이 나올 건 없고 오히려 이제 운 좋게 밑에서 사셨던 분들의 이익 실현 물량 정도가 네. 뭐 단기적으로는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리라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적정한 목표 가격선으로 그 저항선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네, 큰 무리는 없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의 조재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 속 테마주를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종목부터 저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 서원 살펴봤는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좀 상승세가 나왔고 서원은 좀 숨고르기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주가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 두 종목 모두 제가 구리 가격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일단 구리 가격은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나 뭐 자원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자원에 대한 지금 각국의 매수 노력이 좀 유지가 되면서 향후에도 가격적인 강세는 좀 이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구리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뭐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까지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추가적으로 상승한 모습이고 서원 같은 경우는 다소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지만은 구리 가격 관련해서는 두 종목 모두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좀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두 종목 모두 편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에 살펴볼 부분과 한번 연관 지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산업재 쪽으로 관심이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진전기 서원 과연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열어놓고 살펴보는 게 좋을지 구체적으로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놓고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예,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상 최고치를 또 한번 경신하기 위해서 50원 정도 가격이 남아있는 상태고 오늘 상승과 더불어서 좀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실적 부분을 감안을 해서라도 한 16,000원까지는 제가 보기엔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서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4,000원대에 제가 매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900원대까지 일단 하락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전 고점에 대한 부담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거래량이 좀 부족한 편이라 추가적으로 좀 승고리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역시 이 종목도 지난번 최고점인 5,600원 수준까지는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번 조정 기회를 한번 매수 기회로 잘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살펴볼 내용,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한번 발굴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뉴스입니까? 예, 이번 주에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건설 기계 쪽에서, 산업재인 기계 쪽에서 중국에서의 성장 모멘텀을 좀 주목하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뭐 중국 건설 기계 시장이 뭐 구조적으로 성장기에 들어서고 미국과 중국에서의 인프라 투자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발히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네. 관련 종목으로는 두산 인프라코어, 동양기전, 진성 TC, 에버다임, 한국정밀기계 등의 종목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 관련주로서 이 기계 업종에 한번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계 관련주로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을 때만 한국 정밀기계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뭐 1등주보다는 2등주 쪽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메리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듣기도 했는데 저희는 어떤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뭐 물론 한국 정밀기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낙폭도 많이 컸기 때문에 여전히 뭐 관심이 필요한 종목군이고요. 뭐 그 말씀 안 드렸던 그럼 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 네.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최근 들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자회사인 밥캣의 점진적인 실적 개선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한 중국 내 굴삭기 판매세가 이제 내년까지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작기계 같은 기타 사업부 부분에 있어서도 수익성 개선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분기 영업이익은 역시 추정치 대비 50-60% 이상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뭐 중국산 굴삭기 판매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지분법 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3분기에는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4분기 이후에 급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도 좀 하락한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에 두산 메카텍에서 보유한 6%의 지분이 좀 시장에 출회될 우려가 좀 나오면서 좀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날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 하락을 한다거나 3분기 실적이 뭐 다소 예상치보다 소폭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좀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현재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도 이미 26,000원을 넘어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26,000원대부터 그 이하 가격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한 35,000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투자 주체별로 이 매수가 조금씩 엇갈렸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목요일에는 양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또 금요일에는 양 매도를 했거든요. 좀 일관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적인 문제에서는 뭐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수급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은 24,000-25,000원대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뭐 대부분 기관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역시 이 부분 역시 그 두산 메카텍에서 가지고 있는 6% 지분의 오버행 이슈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좀 매수와 매도가 좀 번갈아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오버행 이슈는 시장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만한 물량이라고 판단이 돼서 주가가 수급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다음 종목으로는 동양기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양기전 같은 경우는 역시 두산 인프라코어의 유압기라든가 이런 건설기계 부품을 납품을 하는 업체고요. 네. 역시 중국 건설기계의 수요 성장에 따른 좀 실적 부분에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을 또 중국의 회의에서 5개년 개발 계획이 또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중국 서부 대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만한 건설기계 부품 업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유압 실린더라는 부분은 자동차와 건설기계 두 부분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건설이라는 아주 좀 현재 가장 호황을 맡고 있는 전방업체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요. 뭐 유압기나 이런 부분에서의 실적 부분은 향후에도 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양기전 같은 경우도 역시 주가의 상승세는 지금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기관에서의 매수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목표가는 역시 현재가는 11,300원 정도 수준에서 제가 보기엔 11,300-11,400원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는 한 17,000원까지 정도 좀 대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기업종 자체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 순환매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런 관점에서 기기업종 접근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최근 들어서 뭐 말씀하셨다시피 순환매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서 막상 오른 종목을 사면 그 다음날 바로 좀 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이러한 차원에서도 역시 그 중심에 있는 업종들은 조금 다소 매수 후 좀 하락을 하더라도 2, 3일 안에는 대부분 다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기계업종은 향후에도 좀 관심이 필요하고 이번 주는 중국의 영향력이 좀 가장 큰 주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이후부터는 5개년 계획이 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에 집중한 업종 중에서 가장 제가 보기엔 투자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기계업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조선이나 이런 업종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작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업종이라 생각이 되고 조정시마다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두 종목 한번 비교를 좀 해보면 더 좋겠죠. 같은 업종 내에 포함이 되어 있고 실제로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두 종목을 비교를 하자면 어떤 종목이 더 낫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두산인프라코어는 완성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동양기전은 이제 부품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양기전 같은 경우가 오히려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도 유압기라는 부분이 좀 납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실적 부분에 개선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동양기전 같은 경우가 제가 보기엔 좀 더 접근해도 좀 안정성이 있는 종목이라 생각이 되고요. 두산인프라코어도 물론 마찬가지로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아직은 6% 두산 메카텍 지금 오버행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다소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동양기전이 좀 더 부품업체로서의 메리트가 좀 살아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이 또 개장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우리 증시 이번 주는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일단 지난주 1900선을 올라선 이후에 후반부에 약세장을 조금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화면상으로는 상승 출발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보시죠. 네, 코스피가 0.5% 오르면서 현재는 1908포인트 선을 걷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매물에 좀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출발은 좋습니다. 0.4%, 0.5% 선까지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 업종 쪽으로는 계속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죠. 1.1% 오르면서 포스코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 현대차 관련주들이 상승장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현대중공업, 기아차까지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이번 주 출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0.7에서 1%에 가까운 상승세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쪽으로는 악재가 계속해서 겹치고 있습니다. 0.6% 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LG화학은 0.4% 내리면서 숨고르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0.4%, 한국전력이 0.9% 오르고 있고요. KB금융은 0.1%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업종 SK텔레콤이 지금 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SK에너지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입니다. LG가 1.2% 오르고 있고요. LG전자가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0.1%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유통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이 1.1% 오르고 있고요. 신세계가 0.8% 오르고 있습니다. 주말에 뉴스가 나왔죠. 중국 국경절 연휴 때 국내 유통업계가 실적을 꽤 올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KT는 0.5% 현재 오르면서 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0.2% 오르고 있고요. 현대제철 앞에서 살펴본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가볍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6%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0.7% 오르고 있고요. KTNG 보합권입니다. 기업은행은 1.1% 내리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금융주의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기계 관련 업종이죠. 1.5%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0.8% 오르면서 그동안 좀 주가가 많이 내렸었습니다. 반발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6% 상승하고 있는데요. 500선에 걸쳐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기조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지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이 0.6% 오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0.7% 상승하고 있습니다.
통신주로서 SK 브로드밴드 0.3% 오르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1.4% 조정을 받고 있고요. OCI 머티리얼스는 1.7%, 다음 1.1% 오르고 있습니다. 태용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2% 현재 상승하면서 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은 0.5% 조정을 받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살펴보니까 코스닥 시장 오늘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 개장 상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SK증권 연결해서 현재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상황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증시가 3% 넘게 급등세를 탔고요. 악재가 나왔지만 미국 증시도 상승세를 기록한 점이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0포인트 상승한 1907로 1900포인트 다시 탈환했고요. 코스닥은 3.27포인트 상승한 50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좀 미국 시장이 상승을 마감하면서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가는 분위기고요. 외국인은 플러스 한 7억 원 정도, 기관은 마이너스 한 5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황까지 말씀드리면요. 지금의 시장이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바탕으로 한 유동성을 내리라고 계속 말씀드려왔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에 발표한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요. 글로벌 통화 전쟁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풍부한 유동성은 4분기나 늦어도 내년 1분기가 경기가 업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도국 증시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유입이 좀 계속될 것을 보이고요. 기업 실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가 쉽게 끝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요인은 기술적 요인인데요. 주가라는 것이 올랐다는 것이 가장 큰 악재가 되고요. 또 유동성 장의 특징이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요인인데, 그러나 현재 지수에 비해서 종목들은 기술적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숲보다는 나무 쪽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적 요인이라는 악재가 있지만은 일단은 종목별로 살펴봤을 때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기계라든지 철강 업종, 그동안의 상승세를 꾸준히 또 유지하고 있는 그런 업종인데 오늘 역시 이런 현상 이어지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계나 철강이 좋은데요. 철강은 건설 경기가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좀 기대감이 있고, 업황이 네. 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반면에 기계나 이쪽은 좀 실적이 실질적으로 좀 좋아질 거라는 좀 기대감이 좀 강한데요. 네. 실적 시즌을 맞이해가지고 실적이 좋아질 거로 생각되는 업종은 정유, 비철금속, 자동차, 유통, 게임주, 건설, 기계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들 업종이 좀 미리 좀 오른 감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부담을 좀 완화하는 측면에서 일부 하락하기도 하고 다시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기도 하는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좀 계속 관심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ADR이 상승하는 것처럼 ADR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인데요. ADR이 상승한다는 것은 매기가 확산되는 신호인데 지금은 ADR이 좀 높아지는 구간이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경기가 업턴하기 전에 매기가 좀 확산되는 특징이 있는데 시장에 요번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특정 종목군으로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요. 매기가 서서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에 유념해서 신원매를 타되 주식 보유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동안 좀 눈치를 보면서 투자를 하지 못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조정 시 매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과 같은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실적이 좋았던 정유나 화학 같은 것들이 좀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업종도 마찬가지고 또 다음 이번 주 내에 또 어떤 종목들이 조정을 받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조정을 받는 종목 위주로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실적이 좋은데도 조정을 받는 종목을 위주로 접근하시면 유효할 것 같고요. 지수가 1900이기 때문에 1900임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은 크게 빠르게 움직이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이 좀 벌어지는 국면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격이 다시 좁혀지는 구간에서는 매수 타임을 잡는 것이 좀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의 원종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외환시장, 채권시장까지 한번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에 환율시장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조금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출발 어떻습니까? 예, 전주말 미 고용지표 약화로 추가 양적 완화
완화가 기대가 증폭되면서 미 달러는 주요 통화에 대해서 하락하고 NDF에서도 달러원 1개월물이 1115원대로 내려섬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12원으로 갭다운 개장하여서 현재 한 1110원 초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반등세를 또 유지하다가 다시 또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 이 원화 강세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좀 분분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힘이 조금 더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 반등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예, 먼저 전주 금요일에 있었던 그 동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달러와 반등으로 갭업 출발한 환율은 금감원의 외환 공동검사 대상 확대 검토 뉴스에 24원까지 고점을 높였지만 위안화 강세와 내고로 1115.30원까지 재차 하락한 후에 상승폭을 재확대하면서 마감하였습니다. IMF와 세계은행 연차 총회에서는 환율 문제를 공동 성명에 담지는 못했지만은 비공식적인 의견을 표출하였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 폭넓은 접근이 필요함을, 미국은 일부 국가 환율 개입에 대한 불만을 표출을 하였습니다. 11월 중간 선거와 G20 정상회의 등 정치적 이벤트들을 앞둔 가운데 환율 문제에 대한 논란은 좀 지속될 듯 보입니다. 금융시장 전반에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지만 양적 완화 기대가 지속되면서 달러 환율도 추가 하락 압력을 받을 듯 보입니다. 한편 긴 휴장 이후에 위안화 강세 분위기와 국내적으로는 14일 있을 한은의 금리 인상 기대도 원화 강세 재료로 작용할 듯 보입니다. 하지만은 그간 지속된 하락에 따른 피로감과 과매도 부담, 또 개입 경계 등으로 속도는 완만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일은 당국 동향과 엔원 플레이 주목하면서 1110원대 흐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권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 변수 쪽에 주목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채권, 지난주 금요일에는 강세 마감됐죠. 출발 상황 전해주시죠. 예, 금통위와 절대 레벨 부담 등에 따라서 금일 채권 시장에서 국제 선물이 네틱 하락한 112.79포인트에 개장하는 등 소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 전약 후강 장세가 펼쳐졌기 때문에 이번 주 또 어떤 장세가 펼쳐질지도 한번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전망됩니까? 예, 전주 금요일에는 정부의 외환 공동 검사 확대 소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선물 매수와 미국의 양적 완화 기대감 확산으로 시장 금리는 소폭 반락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금주는 선물 기준으로 113포인트 선과 국고 3년물 기준으로 역사적 저점 경신을 위한 강세 시도가 예상이 됩니다. 글로벌 양적 완화 분위기의 확산과 유동성 화랑 장세 지속으로 현선물 투자자들의 매수 우위에 시장 접근이 강화되고 있는 데다가 특히 금주 예정되어 있는 10월 금통위에 대한 정책 리스크 부담이 크지 않은 점도 시장 강세를 재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말에 반등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반면에 금통위와 절대 레벨 부담과 국고채 입찰 요인 등에 따라서 장중 가격 반등은 조금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이외의 국내 기관의 매수가 소극적임에 따라서 8만 계약대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추가 포지션 확대 여부가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체적인 시장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초에 비해서 약간 상승폭이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900선을 다시 회복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예, 장 초반에 지수가 1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면서 지수가 좀 상승폭이 좀 커졌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상승폭이 좀 줄고 있고요. 한 7포인트 정도로 상승폭은 줄면서 1904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강세 연장선상에 좀 놓여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고용지표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을 했지만 양적 완화 정책의 추가적인 실행이 보다 좀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느냐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유동성에 대한 긍정적인 그 시각이 좀 모아졌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초반 국내 증시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그 조선주하고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전자 업종도 소폭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상승 쪽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장 초반에 74억 원 정도 거래소 시장에서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는 화학과 철강금속 업종에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운송장비 쪽하고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그리고 건설 업종에 대해서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코스닥 쪽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5개월 넘게 500선 아래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동안 참 시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500선 넘으면서 출발을 했는데 다시 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상황 진단 좀 해주시죠. 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개월 정도 만에 500선을 회복을 하는 강세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500선 다소 약간 밑에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소 시장이 지금 그 상승폭을 다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500포인트 회복을 다시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상승 기조 쪽에 시장 흐름이 무게가 좀 잡히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8월 말 이후죠. 코스피가 한 10%가량 1900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 부담 요인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다소는 경계감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미국 쪽의 어떤 그 실적에 대한 경계 요인이 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다소 경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 금요일에 장중 내내 매도를 좀 하다가 동시호가 때 매수로 전환이 됐었죠.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한번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19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양이 그다지 아직까지는 개장 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그 외국인들 동향은 현물 시장에서 계속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장 초반에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씩 순매수 규모는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유동성 흐름을 보게 되면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강화되는 흐름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과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매수세를 좀 확대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시장에서의 순매수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연준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준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현재 한 380계약 정도 큰 폭은 아니지만 순매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계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선물 시장에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매매 동향보다는 현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물 순매수 기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예상을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동향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0월 중에는 현물 시장에서의 순매수 기조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 매수 기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금요일에 보면은 전자전기 쪽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IT 업종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수급 구조가 개선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IT주에 대해서 반등에 대한 기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주식에 비해서 조정폭이 좀 컸고 반등폭도 아직까지는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IT 업종 같은 경우는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 실적 자체보다는 4분기하고 내년 1분기 실적의 어떤 부진, 우려감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시장에 있어서도 미국 S&P 500 반도체 업종에 대한 EPS 그로스 전망은
3분기 쪽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은 되지는 않고 있지만 4분기하고 내년 1분기 전망치가 최근에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될지 여부를 이번 어닝 시즌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모멘텀은 아무래도 이번 주 12일 날로 미국 시간으로 12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는 인텔의 실적 발표 결과와 이에 따른 주가 반응이 일차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로 살펴보니까 그동안 좀 많이 못 올랐던 종목군들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기계라든지 조선 쪽도 흐름이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금융 쪽도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금융업종 쪽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증권주 같은 경우는 그 시장 흐름하고 상당히 연동돼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금융주하고 달리 증권주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은행주하고 보험주 쪽이 다소 좀 부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그 은행의 어떤 매출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그 대출 쪽 자산들의 증가에 대한 기대가 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그 부정적인 요인으로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10월 달에 이제 그 은행이나 보험 쪽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은 다 그 14일이죠. 14일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금통위에서 정책금리 인상 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자 마진이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기대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14일로 예정된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또다시 지난달처럼 지연이 될 수 있고 유보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이 최근 들어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정책금리 인상 자체가 지연이 됐을 경우에는 은행주 쪽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 순이자 마진 개선이 좀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단 그 은행주 같은 경우는 포커스를 14일로 예정된 금통위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잡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은행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도 이번 주로 예정된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유보될 수 있다라는 시각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예, 흐름 자체는 그 상승 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그 8월 말 이후에 주가 상승폭의 상당 부분 이미 랠리를 보여왔던 관계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그 연준의 어떤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유동성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단기적으로는 다소 좀 과도하게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가 좀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분기 어닝 시즌이 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상당 부분 주가가 오른 이후에 지금 어닝 시즌을 맞고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이 다소 조정의 빌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계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추세적인 흐름 자체에 대해서는 상승 기조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조정 국면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어떤 그 과열시키기 차원 또는 숨 고르기 차원에서의 조정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 기조 자체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흐름을 고려했을 때는 다소 추격 매수하기엔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조정을 보였을 경우에 어떤 저가 매수하는 관점은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지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906선을 걷고 있고요. 상승률은 0.4%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장중에 500선을 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0.5% 오르면서 49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출발 센 증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마켓앤 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